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를 하신 한 분만 모셔놓고 저희가 시황,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월간 스타킹이 탄생하는 날인데요. 지금 앞에 트로피가 하나 보이시죠? 이 트로피의 주인공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 1등 하신 분의 전문가님 노란 톡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스타킹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하면요. 간단하게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되고요.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동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세워드리고 있고요.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위는 누구일까요? 네,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분은요.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주간 누적 수익률 21.1%를 기록하셨습니다. 피코그램으로 9.5%의 최고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국전약품, LNF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드렸습니다. 에단 전문가님은 월간 누적 수익률이 68.5%입니다. 네, 다음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서른지 대표님이시네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 누적 수익률 24.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위메이트라는 게임 종목으로 17.9% 안겨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지오엘리펀트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또 월간 누적 수익률은 24.3% 기록하셨습니다.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네, 3위는 바로 외환영웅의 신동환 대표님이십니다. 신동환 대표님은 주간 누적 수익률 60.6%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APS홀딩스로 20.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한미글로벌 노터스가 있네요. 월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159.3%, 160% 가까이 됩니다. 과연 1위와 2위는 누구일까요? 대망의 1위와 2위 한번 남겨놓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네,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기계달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 누적 수익률 61.4%를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지하이텍으로 18%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솔본, 와이즈버즈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이 157.7%, 157.7%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1위 남겨놓고 있는데요.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1위는 김보낸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김보낸 칼리 전문가님은요. 주간 누적 수익률 63.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신화콘텍으로 22.8%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코닉오토메이션 그리고 SM으로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은 63.7% 기록하셨네요. 하지만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요. 여러분들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우리 한번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의 1위 과연 누구일까요? 네,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위부터 5위 이렇게 있는데요.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68.5% 기록하셨습니다. 4위는 슈퍼개미 전문가님입니다. 80.3%의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3위를 기록하신 분은 홀릭 대표님이십니다. 홀릭 대표님은 89.3% 수익 안겨다 드렸는데요. 2위부터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네요. 기계달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157.7%의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1위인 신동환 대표님은 159.3%의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1위와 2위는 정말 3, 4, 5위와 확연한 격차를 벌이면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습니다. 대망의 1위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로피와 함께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외환용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일단 트로피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우리 팍스 경제 TV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를 이제 방송에 나오게끔 해준 우리 김정철 본부장한테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어찌됐든 제가 개별 종목으로 힘 좋은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지만 좀 최근에는 거의 우량주 대기업 시총 2위 종목으로도 공략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후로도 우리 팍스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량주 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보시면요. 전문가님 수익률을 보시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1% 그리고 2주차의 포스코케미칼 19.9%를 기록하셨고요. 휴마시스 그리고 코스모화학, AP홀딩스 20.2% 이렇게 정말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빨간불을 안겨다 주신 전문가님이십니다. 10월 달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종목으로 수익 안겨다 드리는 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샵 3989번으로 외환영웅 4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1위이신 외환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익왕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승을 좀 보였다가 미국 증시 상승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상승할 걸로 보여졌는데요. 뭐 이렇게 상승세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시장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주에 FOMC 회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용지표 발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경계감이 많이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사실 제가 뭐 지금 눈이 좀 부었어요. 예, 눈이 좀 부은 상태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한 달 동안 우리 증시가 이제 계속 박스권 내로 지금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박스권을 충분히 이겨내고 수익을 크게 안겨주신 분 오늘 한 분 월간 가장 수익률이 높으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장이었어요. 10월달에. 10월달에 워낙에 좀 이슈도 많았고 변동성도 많았고 10월 마지막으로서 정말 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을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특히 기계달인 전문가님하고 두 분이서 거의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치열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치열하게 진행하셨는데 예.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이렇게 1위를 하셨어요. 근데 예. 그래도 1위 1위니까 일단 이 1위 하신 소감과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좀 주요했다. 예. 오늘 좀 약간 진정성 있게 좀 가려고 해요. 오늘 예. 방송 자체가 왜냐하면 예. 국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도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포인트로 좀 수익률을 비트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가 좀 요즘에 좀 잘 시장 형성할 때 수익률 형성할 때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고요. 참 이게 정치와 경제가 되게 밀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테마 이슈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눈으로 얘기지만은 이슈와 뉴스보다는 이 차트와 보조지표에서 먼저 선반영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공략을 했고 또한 시총이 크지만은 또한 갈 수 있는 종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분들이 지금 힘든 장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이제 기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실 예. 텐데 일단은 이슈와 흐름이나 뉴스 같은 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가 미리 녹아져 있는 그렇죠. 차트를 위주로 좀 많이 분석을 했고 예.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먹히는 시장이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뉴스가 그걸 이제 저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LG 이노텍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게 뭐 스캔이 안 되니까 뭐 제 걸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애플이 실적 안 좋았다. 예. 그랬더 안 좋았다고 엄청나게 뉴스 떠들어가지고 LG 이노텍 밀렸는데 그렇죠. 오늘 와서는 또 다시 보니까 이거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예. 사실 달러 강세 그거 빼버리면 어마어마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진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달라진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차트에서 미리 좀 그런 심리적 흐름들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고 포인트를 예. 잡았다 주로 그런 부분 포인트 잡았다고 했는데 그럼 수익 실현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약간 중소형 주주였겠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시총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LG 솔루션으로도 왜냐면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 이번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1, 2, 3위 예. 상위권 정도부터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3.66% 올랐는데 지수는 겨우 1%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 상위주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을 하셨다. 예. 그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뭐 시총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였나요? 아니면 어떤 흐름이었나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중소형주일 수 있지만 그쪽 그 테마에서는 코스모 신소재처럼 또는 한미 글로벌 그 네옴시티의 그 핫 이슈인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현대건설과 한미글로벌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거의 탑이었었죠 건설이 그러나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거고 주식을 하니까 아직 근데 힘이 똑같은 네옴시티지만은 힘이 한미글로벌은 엄청나게 90% 이상의 확률이 있었고 현대건설은 대략 90% 하방의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보다 한미글로벌 한 4-5번 이상을 여러 번 공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예?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자리긴 했으나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했으나 이게 분명히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떤 이슈가 레고랜드 사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가 엄청나게 밀렸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미리 심리적으로 차트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현대건설에는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레고랜드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차트상에서는 녹아져 있었다. 거래량과 그렇죠, 그렇죠. 주가 캔들과 예. 함께. 근데 한미글로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한미글로벌 오늘 또 강세예요. 예, 오늘 그래서 또 예. 오늘 또 보시면은 한미글로벌이 오늘 13% 급등. 그렇죠, 13.6% 이제는 이제 올라갔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올라간 것 같은데. 예. 뭐 또 주요 종목이 이제 한미글로벌. 그러니까 예. 제가 그때 이런 것 같아요. 외환영웅 전문가님은 나는 이슈나 뉴스를 안 보지만 예. 내가 산 종목은 이슈와 뉴스가 터진다. 그래서 사고 나서 터지더라고요. 하고 나서 터진다. 그러니까 미리 좀 공략하는 편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선침해, 완전 선침해까지 우리 외환용 전문가님 완전 선침해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응이 온 종목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눌렸어요, 달리는 말에 그렇죠. 올라탑니다. 예, 올라타는데 약간 말이 속도가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달릴 때 타면 떨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 그런 주요 전략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수익률 한번 예.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님께서 도대체 이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궁금하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긴 하겠지만 김민경 아나운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한번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최근에 가장 수익률을 잘 내셨던 네. APS 홀딩스가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 APS 홀딩스에 약간 좀 궁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APS 홀딩스는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근데 전혀 생뚱맞게 제가 정확히 얘기드리자면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이슈 종목들한테 반도체가 별로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네.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후반으로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같이 소부장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 APS 홀딩스 어떤 포인트로 좀 잡으셨나요? 예, 먼저 사실 저번 주에 시청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제가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뭐 TV에서 나오는 핫 이슈가 아닌 반도체로 제가 공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7월 5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에 네.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반등하면서 저점을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지 말라 했듯이 이 APS 홀딩스도 이제 기본적인 역배열과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이 CCI5가 시키면서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닷속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CCI5가 올라오면서 25일 날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눈을 얘기지만 이 매매 시장의 매매 기법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의 기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걸 맞춰서 기본적으로 양봉이 크게 어떻게 보면 이쪽의 양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시키면서 올라가면서 요거를 커버를 했다. 그러면 이 양봉 하나가 일반적으로 양봉 5개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아, 그냥 본인 차트 한번 계속 외환용 차트 한번 계속 보고 싶은데 요거 보시면은 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CCI라는 밑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게 이제 보조 지표 중에 CCI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이 하락가 있을 때 바다에 잠겨 있다. 예. 저 때는 오히려 공략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데 저렇게 하락을 하다가 예. 갑자기 살짝 반등이 났어요.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살짝 반등이 났을 때 바로 CCI가 바로 과매수 국면으로 바로 돌았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보통 CCI5가 이렇게 잘 과매수 국면으로 한 방에 확 도는 스타일인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이 CCI5가 원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키면은 CCI9으로 나옵니다. 이제 5로 바꾸면 되는데 원래 디포트 값이 9라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9인데 변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해서 보조 지표는 110개입니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그냥 켜서 보시는데 켜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죠. 전 세계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 무기가 안 됩니다. 스테스기가 왜 비싸요? 안 보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야 되는 게 제 노하우고 다만 무조건 과매도 구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내려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과매수를 찍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아, 이해되시나요? 과매수를 찍지 않고 내려왔다. 그렇죠. 여기가 과매수가 아니고 올렸다. 보통 때는 과매수가 찍히죠. 아니 그 위가 이제 과매수고 밑으로 내려면 과매도 국면인 거죠.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과매도를 찍지 않은 거죠. 과매도를. 위에가 과매도고 밑에가 과매수죠. 아, 밑에가 과매수, 아니, 네. 위가 과매수 아닌가요? 매수가 많으니까 네. 빨간색이 뜬 거 아닌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보조지표가 원래 위에 있는 게 과매수고 예, 예. 밑에가 과매도. 예, 아무튼 정정해 좀 드릴게요. 봐주겠습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이게 예,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예. 얘기는 뭐냐면 위에 올라갔을 때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그렇죠. 뜨는 CCI는 이게 원래
이걸 과매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바다에 잠기는 걸 과매도 국면이라고 해요. 제가 원래, 좀 오해했는데 근데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 그 반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해를 무슨 돕기 위해서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은 FM이고 사실 저는 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좀 용어가 좀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지만 주식은요. 많은 내가 볼 때 20 몇 년을 해보면서 주식은 다 싸게 사랍니다. 그러면서 비싸게 팔래. 근데 대한민국 국민분들 90% 이상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어. 반대로 해. 그래서 저는 외환용 신동환의 명언 나름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조지표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지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원래는 언제 사냐? 보통 이 저점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저점은 계속 얘기지만은 반등할 수 있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 나와봐야 저점이 가는 그렇죠. 거죠.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점은 시장의 어른들한테 주고 내가 10,000원에 살 거를 싸다 11,000원, 12,000원에 이 부근에 차라리 좀 비쌀 때 살아 이거죠. 비쌀 때 사면은 이 주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젠 바뀐 거를 알면서도 못 사는 거야. 왜? 여유돈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자금 운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이 무한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제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라. 차라리 여기보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전략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 차트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과매수 국면에 그러니까 이게 정석대로 하자면 과매수 국면에 한번 왔다가 밀렸을 때 예. 바다로 빠지지 않고 돌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그렇죠. 거죠. 바다로 빠지지 않고 돌아서 그렇죠. 이쪽에서. 다시 살짝 올라왔을 때 그 타이밍에 그렇죠. 딱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그 기본적인. 생각이 맞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장대가 나오면서 그게 그렇죠. 양봉 3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5개 효과인 거죠. 5개 효과가 사실은 예. 저 정도만 5개 효과가 그렇죠. 있다. 그때도 거래량도 완전히 그렇죠, 터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약간 약간 비싸게 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비싸게 수익 실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정확한 기법. 제가 외환용 신동 대표 제가 제자로 들어가면 수제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월등하게 저보다 뭐 탑 클래스가 되겠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왜냐면 신동환 대표님의 요 기법을 저는 좀 이해를 확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살짝 알면서 보시면 이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형태의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 특히 외환용 요 기법들. 근데 물론 보조지표 이것만 보시진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보조지표 같이 보신다고 하는데 이 보조지표들 같이 보는데 그 보조지표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렇죠. 그런 걸 같이 보신다고 하는 예.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보조지표 흐름 저라면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저도 방송에서만 얘기 드리면 방송에서만 듣는 거 말고는 제가 다른 걸 하나도 가르쳐 주진 않으세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친하다고 막 말 걸어도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경쟁자라서 경쟁자라서 안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요 CCI 정도만 알아요. 그거나 몇 개 한두 개 정도만 더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궁금함 못 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하면 나머지 내용들 다 같이 알아갈 수 있고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민경 아나운서님 바로 한번 우리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 한번 참여 방법 한번 안내 한번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외환영웅 4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셔야지 우리 신동환 대표님의 보조지표 흐름들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2주차, 3주차 2번이나 공략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2번이나 코스모 신소재. 네. 혹시 이 종목이 혹시 그 종목 아닌가요? 방송에서 예.
이거 중에 하나 또 공략한다고 했던 종목이 바로 그렇죠. 이건가? 이 종목을 공략을 또 한 네, 거죠. 또 하셨군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방송 외환영 신동환 대표님 지난 방송은 이제 안 좋고 지지난 그러니까 카카오 마비 사태 나고 그 다음에 출연했을 때 그때죠. 왜냐면 그때 진짜 적나라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카카오 마비 사태 가지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근데 카카오 마비 사태 그때 외환영 신동환 대표님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시 공략할 거다 이 중에 예,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였고 예, 예. 그때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왔더라면 이 공략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랬으면 수익률을 코스모 신소재 두 번째 때 수익을 냈겠죠. 예. 근데 그때 아마 참여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 카카오가 마비 사태가 났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마비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입장을 못했어요. 시청자분들이 뭐 입장을 못했어요. 많이 그냥. 들어온 분이 한3분 들어오셨다. 네, 왜냐면 그 뒤에 그러니까 하다가 갑자기 또 카카오가 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뭐 이건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 바로바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 아니면 어떻게 오면 매수 그다음 매도 타이밍까지 다 잡아주시니까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스모 신소재 예, 재공략 어떻게 했는지 예. 그때 어떤 포인트였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FM이고 이렇게 이 증권 쪽에 좀 탑이시기 때문에 참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력 아까 좋죠. 그렇죠. 기억력 엄청 좋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오늘 다 까먹고 오늘 있었죠? 다 기억 내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쯤에 AP 홀딩스랑 제가 다시 한번 보셨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코스모 신소재가 어떻게 보면 AP 홀딩스 상한가 비슷한 장대 양봉을 찍은 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 모양입니다. 지금 표시한 저 부분이 그렇죠, 모양이죠. APS 홀딩스의 장대 양봉 양봉 찍었을 똑같다. 때, 그렇죠. 우리 신동환 대표 이렇게 순수하신 예, 그렇죠. 분이에요. 요거를 APS 보시면은- 홀딩스인데 AP 홀딩스 그러니까 예. 종목명도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다 내고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PS 홀딩스, 자. APS 홀딩스. 네. APS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명사밖에. 자, 요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탁 되네요. 예, 네. 자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 딱 이렇게 되면 비교가 예, 됩니다. 자, 비교를 비교가 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를 제가 공략했듯이 이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때가 비싸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선들이 한번 이렇게 딱 돌아 나왔다. 예, 그렇죠. 한 번 더 돌아 나왔다. 그냥 그 예, APS 이 홀딩스 모양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 기본적으로 CCI5가 언덕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에서 태양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나라를 간다 생각하시면은 올라가는 종목. 이 종목은 사실 더 갈 걸로 제가 보기 때문에 또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어떻게 보면 이쪽의 저점을 다 커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입니다. 양봉 세 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에 기반해서 CCI5가 빨간 언덕을 꽂았다. 그때는 공략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APS 홀딩스랑 코스모 신소재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모양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략을 했다. 이게 약간 오늘 이 방송 시간이 저는 미술 시간 같긴 해요. 미술 시간 같긴 한데 예. 사실 이게 미술이라기보다는 예.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은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차트 캔들에 나와 있는 그렇죠. 종합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종합예술과 같은 왜냐하면 심리도 녹여져 있고 그다음 기업의 뉴스,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 그렇죠. 그다음 지표 뭐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이제 녹아져 있는데 그게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게 바로 차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네. 가장 큰 시장이 이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선물시장, 해외 선물시장. 대한민국이 지금 예전에 20여 년에 한 2조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하루에 지금 한 20조가 됐죠. 근데 국내 선물시장은 50조입니다. 근데 해외 선물시장은 500조예요. 근데 거기에 FX 마진까지 들어오면 하루에 6,000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이 주식, 선물, 해외 선물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고 좀 사실 방송에서 제가 언변이 약하고 방송에 좀 스킬이 약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제가 20여 개국 나가 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되게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뭐 볼리비아 가도 1년 안에 집을 사고 주인이 되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금융에 집중을 하셔서 제2의 론스타, 소버린이들은 그런 이상한 헤지펀드를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경쟁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은 모든 대한민국 주식 전문가, 선물 전문가들이 같이 잘 해서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들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면은 대한민국도 부궁해집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가 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왜냐면 신호환 대표님이 사실 이제 순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익 낸 것도 까먹어요. 예, 딴 사람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본인 보통 의뢰 본인이 저 때 카카오 사태 나고 그 다음 날 얘기했는데 제가 재공정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보세요, 2번에서 수익 났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예, 순수하셔서 자랑도 잘 못하고 본인이 어떻게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신 분 하지만 지금 보조지표 CCI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세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왜냐하면 요거 그러니까 외환용 신도환 대표님이 요 지표 말고도 보조지표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CCI 하나만 봤을 때는 실패 확률이 좀 그래도 조금 성공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네.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CCI5는 제가 안 보던 거를 최근에 하도 김대중 후보님이 뭔가 차트로 보여주라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짧은 시간에 됐냐면은 제가 20몇 년 동안 사실은 1시간 자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말고 더 있다 그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라 하는데 주식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공부를 해서 돈 벌면 하버드나 서울대 출신이나 아이비가 출신이 돈 벌겠죠. 그러나 진짜로 월가 뭐 워런 버핏 분도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매 연습을. 공부가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 습관을 들여서 내 거를 노하우를 쌓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변형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조지표 110개 중에 한 15개를 봅니다. 그리고 차트를 18개로서 33개를 조합을 해서 통계 확률적으로 뽑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새벽에도 방송을 합니다. 우리 팍스 거기다 일일이 하나 가르쳐 드리니까는 수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이제 워렌 버핏 얘기하셨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 나오셨는데 좋은 데예요, 좋은 데기는. 네, 좋은 데긴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긴 좋은 데인데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스턴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보다는 뭐 사실 뭐 그보다 약간 떨어진 거 맞으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 드린 거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론은 제기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교는 맞아요, 맞는데 일단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물론 공부를 하셨겠지만 끊임없는 트라이얼 에러 그러니까 시행착오 많이 겪어보면서 같이 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사실 외환용 신도 대표님이 주말에 몰아자시고요. 평일에는 한두 시간밖에 안 자세요. 진짜로 안 자시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놀아가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여러분 같이 차트 연구합시다. 같이 분석합시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한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규 아나운서님. 네,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외환영웅 4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또 공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반드시 매수, 매도 그 타이밍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이슈에 대한 해법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 뭐 우리가 수익을 얼마를 냈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귀라고 하죠.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복귀라는 게 있죠. 매매 복귀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매매 복귀에 관련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귀를 하자면 이제 복귀는 다 했고 저희가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것 같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곧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일날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월초란 말이에요. 월초가 되면 중국 차신 PMI, 그다음 미국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 여기에 실적 발표까지 있고 여기에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뭐 그냥 매일매일 뭐 전쟁 같은 하루인데, 진짜 전쟁 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사실 미 지수보다 많이 강하진 않았거든요. 강하지 않고 오늘 외국인 투자도 사실 좀 좋지 않은 모습 좀 보여줬는데, 물론 시장이 좀 약간 다운됐습니다. 다운된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아시고 오늘 좀 분위기 많이 다운됐어요. 다운된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느낌이 좀 나냐면 예전에 이제 세월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소비가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소비가 다운됐었는데, 저는 이런 다시 일어날까봐 좀 되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마음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기수 전략 봤을 때 코스닥은 뭐 제쳐도 누구라도 코스피를 봤을 때 우리 지수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먼저는 지금 뭐 우리 김정재 본부장께서 얘기했지만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인텔 뭐 애플이 실적이 시장에 맞춰서 참 좋게 나와서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예상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자, 먼저는 종합지수가 가장 중요한 선이 똑같습니다. 종합지수라고 다르게 볼 필요 없습니다. 주식처럼 아까 전에 코스모신소재나 APS 홀딩스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 봤는데 예? 지금 CCI 보조지표가 지금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거를 딱 이렇게 넓혀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빠진 이유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역배열과 데드크로스기도 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저번주인가 저저번주 우리 김정재 본부장이 얘기했던 제가 2200포인트가 깨진다고 했거든요. 2300포인트가. 네. 그 깨지었는데 중요한 거는 깨지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CCI5가 이 밑에 호수로 가는 척 하다가 발만 담그고 올라갔습니다. 장기 지나갔다. 그렇죠. 예. 살짝 물만 치고, 물만 살짝 닿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외환용 신동환 대표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정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좀 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골든 크로스가 이동평균선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막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먼저 골든 크로스는 나왔고 정배열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정별은 안 나왔죠. 예, 골든 크로스는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거기서 이제 2,340포인트를 먼저 1차 저항선으로 봅니다. 저기를 일단 뚫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저 라인 딱 잡았을 때 60 이동평균에 딱 걸려 있네요, 또. 예. 예, 찍다 보니까 61평선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쭉 길게 당기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이쪽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차트를 그냥 크게만 보지 마시고 좁혀도 보고 길게도 보고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봐야 됩니다. 이게 좀 내 노하우는 사실은 인간을 판단할 때 외환형 신동환을 판단할 때 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보듯이 주식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봐주신다면 이때가 중요한 포인트구나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주식은 오르진 않을지라도 대한민국 종합지수가 2,440포인트라 돌파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한 2,420포인트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2,340포인트까지는 좀 달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거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러나 네. 지금은 아까 저점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2,20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2,340에서 저항 맞고 그렇죠. 밀리게 돼도 사실 눌림으로 보고 그때 다시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2,200포인트를 찍고 다시 올릴 때 사는 겁니다. 네. 그게 주식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7번, 8번 다른 종목들도 여러 번 공략하는 방법이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옷 싸니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저는 되게 얘기합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로 추가 매수나 물타기나 단가 금지입니다. 네. 차라리 추격 매매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와 2340포인트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234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지 않으면 찍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2200포인트와 다시 찍거나 찍지 않고 올라갔을 때 요 밑에 돌아나올 CCR처럼 때. 그러죠. 네. 발만 살짝 담그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공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외환용 신호원 대표님한테 제가 캐내고 싶었던 건 다 캐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주치 정도를 한번 캐내고 싶었는데 예. 술술 잘 얘기해 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외환용 신호원 대표님의 한 2주치 시황은 상당히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좀 포인트,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캐치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주식의 습득 레벨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보자이신 분들이나 좀 많이 외환용 신호원 대표님 많이 못 빼셨던 분들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님? 네,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정보들 다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외환영웅 4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차트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신동환 대표님의 차트 분석법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강했던 삼성전자와 IT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한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IT 소부장으로 대표되는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PSK, STI, 네페스, 두산테스나 등이 상승세가 좋았는데 추격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뭐 우리 궁금하신 거를 얘기해 주면 일단 한번 쭉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제가 볼 때 원익 IPS 원익 IPS 요 대장이니까. 대장이 대장이니까. 궁금합니다. 네, 대장주고 예. PSK 뭐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수랑 같이 갈 것 같고 예. 별로 안 궁금해요. 예.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아까 코스피 얘기 들었으니까 뭐 삼성전자는 분명히 뭐 똑같이 그렇죠.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근데 원익 IPS나 PSK, STI, EPS, 두산테스나 요것들은 네. 요것들 중에 이제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예. 한번 봐주시면 자, 한 두세 개만 봐주세요. 예, 두세 예. 개. 차트로 보시면은 자 원익 IPS도 자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우리 자 어떻게 돼요? 저점을 확인했죠. 네. 그 다음에 양봉을 이제 기본적인 양봉이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살짝만 확대해 주세요, 나오 살짝만. 예. 살짝만 확대해 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전체 차트를 살짝만 좀. 해드리면은 이제 너무 됐나요? 너무고 이거는. 일단 뭐 내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좀 그런- 이해를 좀 진짜 바라고요. 그러네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좁혀놓은 이게- 거라서 예. 좀 시야가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 됐나요? 지금 딱 좋네요. 딱 예, 좋습니다. 예. 딱 좋습니다. 제가 좀 딱 좋습니다. 미지근하지를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값을 잘 찾아요. 제가. 자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양봉이 세 개입니다.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파란색인데 우리나라 걸 기준으로 양봉 세 개를 좀 생각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양봉이 두 개 뜬 다음에 눌림 현상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떴네요. 예, 네. 떠서 시작했죠. 그게 되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아, 이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떠서 시작했다. 여기서 너무 네. 크나요? 네. 너무 떠서 시작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떠서 시작하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 이 전 고점들을 안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거죠. 2200포인트가 안 깨면 올리듯이 이 발만 담갔습니다. 안 깼을 때 올라갈 확률이 그렇죠. 좀 높다. 이 음봉으로 세 개는 네 개는 나왔지만은 음봉이 네 개가 사실은 근데 거의 보합권에서 그렇죠. 이겼으니까. 그게 눌림이 현상인 겁니다. 이게 요 안에서 모든 거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 음봉 네 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 이 전 거점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눌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CCR5가 어떻게 돼? 다시 또? 그렇죠. 그렇죠. 과열 국면. 그러면서 여기 발도 담그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추가적으로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추격도 가능하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예. 원익 IPS 시간 관계상 예. 원익 IPS 하나밖에 못 예. 보겠어요. 근데 그럼 원익 IPS 하나 없고 나머지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IT 소부장 관련 좀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실적 좋다고 하니까 이 종목들이. 예. 그래서 실적 좋다고 해서 종목 들고 있었더니 몇 달 고생했거든요. 지금 거의 올해 내내 고생했어요. 이 종목.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은 재무제표 제가 회계사 경영학과 출신은요.
요거는 요 손으로 쓰는 거는 믿지 마세요. 통계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은 차트와 보조지표만 믿고 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튼 뭐 지금 현재 시정 좋다고 해서 두고 있다 많이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두산 테스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네페스 뭐 PSK, STI 뭐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그러면 아마 여기 신동원 대표님이 자세히 좀 얘기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마지막 간단하게 자 2차전지도 강의했는데 2차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전지 중에 어떤 종목 요즘에 2차전지 최근에 PNT 장비주까지도 오르고 소재주도 오르고 막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그다음 원전주 예. 원전주 걱정 많아요. 폴란드 수주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물 먹었어요. 수주 결국 물 먹었거든요. 수주 예. 안 됐습니다. 예. 실패했어요. 근데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장 알고 싶은 거 딱 한번 볼게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한 종목 같은 경우 한번 봐주시고 예. 2차전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PNT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PNT 요? 같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중에는 뭐 딱 하나밖에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한번 봐주세요. PNT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지금 예.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똑같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을 줬다. 프리미엄을 여기까지 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CCI5가 태양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60일과 120일 사이에 있다. 근데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눌릴 때 누를 때 봐야 45,000원, 예, 45,000원이나 누를 때 봐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 한 43,000원 부근에 눌려 딱 올라갈 때 내려올 때가 아니라 눌렀다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다. 예, 그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라톡 메신저 들어오시면 충분히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제가 두산 에너벨트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히든 종목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선물을 줄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힌트 좀 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리튬 관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차 이제 꽂히셨군요. 요즘에 예, 왜냐면은 강하니까 제일 강해요 요즘에. 제일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 뭘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지금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퍼센트로도 아주 쬐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차가 2차 전지와 배터리가 모든 거로 다 바뀐다 하면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하면 50년까지 이 리튬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략해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종목은, 탑인 예. 오늘 그 종목은 종목으로 사실 이것도 여러 번 공략했습니다. 힌트. 그러니까 이 차이 너무 많잖아요. 저기 무슨 호수 내가 말했잖아요. 호수에 빠진다 얘기했잖아요. 네. 호수에 빠졌다 바다에 빠지는데 여기는 호수에 빠져도 돈이 됩니다. 오. 한 3천억 정도밖에 투자하는데 거의 뭐 몇 조로 그냥 그 호수에서 그냥 헤엄치면 돈 되는 그 회사입니다. 호수에서 헤엄치면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래요? 여기서 좀 더 힌트가 좀 없나요? 좀? 그 아르헨티나 축구예요. 축구 네. 거기에 아르헨티나 그 호수 아. 모르나요? 아. 네, 어느 검색하면 정도? 나옵니다. 네. 호수 치면은 나옵니다. 리튬 호수 치면은 리튬 호수. 그러니까 리튬 호수 개발 관련 예 그렇죠. 그렇죠. 관련주다. 우리 시청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포항에 네. 좀 문제가 있던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계열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가 소재 관련주고 리튬 관련한 소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주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차마 얘기를 못 드린다는 거. 왜냐하면 포항에도 있 종목을 차마 얘기도 못 드리는 이유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야 할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데 이 종목은 단순히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돈의 호수에 빠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엄치는 족족 그냥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헤엄치는 족족. 그런 종목이 있다는 거 저는 무슨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알 것 같은데 요거는 상당히 세밀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들어가가지고는 흔드는 거에 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노란톡방 참여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정도 남았고요. 외환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외환용 네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떤 내용으로? 네, 다음 주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주간 1등과 함께 같이 네.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동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좀 보듬다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